실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연학과 실험을 하고 싶었고, 자연학과 실험은 너무 빠르니까 경사면에서 하고 싶었고, 그럼 필연적으로 공기저항 말고 마찰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되는 걸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어, 오차 수준에서 가속도를 측정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가속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 등가속도 운동 모델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오차가 큰 상태와 오차가 크지 않은 상태, 오차가 큰 상태와 오차가 크지 않은 상태의 측정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미 결론은 알고 있어요. 위치는 시간에 대한 이차함수다라는 결론은 알고 있는데 실험적으로 이걸 얻어내려고 했을 때 이차함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의 오차면 무시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오차면 얘를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요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자, 가상으로 세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고 했어요. 마찰이 매우 작아서 이상적인 곡선과 겹치는 경우와
마찰이 좀 큰 경우와 측정자가 서툴러서 오차가 큰 경우와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러면 지금 4개의 그래프 중에 하나는 이상적인 경우이고 다른 건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그걸 예상을 좀 해봅시다. 지금 보니까 2초일 때, 시간이 2초일 때 2에 가 있는 거, 이게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한 건가? 지금 파란 선, 빨간 선, 주황선, 초록선 이렇게 있는데 색깔별로 파란 선이 이상적인 등가속도, 주황색이 마찰이 작은 경우, 초록색이 마찰이 매우 큰 경우, 빨간색은 측정 오차가 큰 경우. 파란색은 2차 함수, 초록색은 마찰이 큰 경우. 마찰이 큰 경우에도 2차 함수 같이 생겼는데. 근데 정확히 2차 함수는 아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상적인 경우, 마찰이 작은 경우, 마찰이 큰 경우, 빨간색이 들쑥날쑥한 경우. 그렇구나. 근데 빨간색 선도 꽤 파란색과 닮아 있는데, 저 정도면 이차 함수라고 우길 수도 있겠는데. 초록색 선 빼고는. 내가 궁금한 건 같은 장비로 측정했을 때 다소 부주의한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분해능이 다른 시계를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현대의 스마트폰 스톱워치를 사용할 수 있을 때와 분단위만 겨우 측정하는 시계를 가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한 사실은 중요한데 장비의 정확도가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알아보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3m 길이의 경사면에서 실험을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위치를 표시해 놓고 길이당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을 하는데, 두 실험자가 측정을 한다라고 하고, 마찰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파란색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실제 실험 참값은 주황색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럴 때 첫 번째 실험자는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잴 수 있는 시계를 가지고 쟀다라고 하고, 두 번째 실험자는 1초, 2초, 3초 이렇게만 잴 수 있다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측정된 값이 어떻게 나오겠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실험자는 시간 그 위치를 일정하게 맞춘 거죠. 위치를 일정하게 맞춰놓고 시간을 쟀을 때 지금 파란 점들에 찍히는 걸 측정은 해낼 수 있는데, 어, 두 번째 실험자 주황색으로 찍힌 사람은 3m까지 이제 보려고 했을 때, 여기 1초에 찍힌 지점, 1초에 찍힌 지점과 2초에 찍힌 지점, 3초에 찍힌 지점이 있을 때 여기 6개의 거리 구간을 분해를 해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1초에서는 3개의 거리 구간을 분해를 해내지를 못한다는 거고, 시간이 뭉뚱그려서 찍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30m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항하고, 위치에 대한 항하고 1차 함수로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 건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가 나오니까 시간에 대한 2차와 위치가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잘 모르겠다. 점이 점이 두 군데 그냥 뭉뚱그려서 찍혀 있는 바람에 저런 건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치가 더 늘어나야지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30m까지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뭉뚱그려 찍히는 건 뭉뚱그려 찍힐 수밖에 없어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보자고 했으니까 저렇게 이제 찍히는 게 되는데, 주황색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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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서 그래 이렇게 돼. 그러면 어쨌든 주황색도 비례관계를 따라가고 있는 느낌은 들긴 들어. 들긴 드는 그런 때가 와. 대략적으로 경향이 이렇게 돼서 이 정도면은 비례한다고 조금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때가 오는 거죠. 대신에 주황색이 파란색처럼 직선으로 껐을 때 직선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아닌데 어느 정도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향을 설명하려면 조금 러프하게 봐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저항을 포함시키려면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넣어야지만 어떤 장비가 가지고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구분해낼 수 있는 시간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마찰이나 공기저항 같은 게 있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 차이 같은 것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대소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걸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0m 경사면 이 각도는 지금 제공을 안 했지만 아무튼 저 30m 경사면에서 전체 한 8.5초 걸리는 수준이다. 그랬을 때 시간 차이가 0.1초에서 0.3초 정도가 마찰 공기 저항에 의해서 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정밀한 걸로 측정을 해야 계속 무언가 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공기저항이 아예 없는 경우, 공기저항과 마찰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상적인 두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 현실적인 모델에 대해서 초시계가 정확한 걸로 측정했을 때와 부정확한 걸로 측정을 했을 때의 결과를 보고 어떤 경우에 공기저항을 무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지 이걸 조금 확인해보는 가상 실험을 챗GPT로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얘가 만들어낸 결과를 조금 봤는데 어, 길이를 좀 늘려봤어요.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려고. 그래서 마찰 공기저항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 봐보기로 했다. 분해능이 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상적인 운동과 실제 운동 선으로 나타내고 측정한 값들을 표시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자. 그러면 위치를 통제해 놓고 보기로 했으니까 요죠 요거. 위치를 통제해 놓고 측정을 했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 주황색은 특정 거리를 동일한 시간으로 측정해낼 수밖에 없는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 파란색은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종합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아하니까 얘는 그래프를 좀 잘못 생성했는데,
요런 게 조금 잘못된 점인데, 요게 잘못됐다는 걸 지금 생성시켜 놓고 판별을 할 수 있어야 챗GPT하고 대화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AI가 인식을 한 상태였으면 좋겠는데, 그래프를 지금 3개를 그렸고, 3개 그래프에 그려진 결과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걸 그린 건지. 파란색 선이 이상적인 선이고요. 리얼인 상황은 주황색 선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점이 지금 고분해능 시계로 본 거고, 주황색 점이 저분해능 시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차 이상적인 상황과 리얼인 상황, 이상적인 상황과 리얼인 상황이니까 고분해능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인 상황과 리얼인 상황